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관절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저도 요새는 날씨가 추워지니 손가락 관절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참 이상하지요. 몸이 아파도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해가 뜨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매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실까? 그런 궁금증에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밖에서 바라본 관찰자의 시선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만난 우리 또래 친구들의 하루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저 사람 우리 동네 아무개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함께 귀 기울여 보시지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서울 마포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67세 박민수 씨는 또다시 새벽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새벽 4시. 그는 이미 천장을 응시한 채 깨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시려왔습니다. 또 새벽부터 깨서 뒤척이고 있어? 제발 좀 조용히 해. 잠이 안 와. 옆에서 자던 아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이불을 걷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4년 전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박 씨의 일상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했던 회사를 떠나며 받은 퇴직금은 자녀들의 학자금과 결혼 비용으로 바닥이 났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나이와 경력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그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집에만 있지 말고 돈 좀 벌어와요. 딸아이도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가장이 집에서 빈둥거리면 어떡해요? 박 씨는 두꺼운 패딩, 목도리, 장갑까지 챙겨 입었지만 귀마개는 찾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내와 딸이 잠든 방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 남편이고 싶은데 버스를 타고 종로로 향하는 동안 박 씨는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노인 두 분이 종로의 어떤 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가방을 하나씩 메고 왔는데 마치 소풍 온 아이들처럼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자리를 선점한 표시였습니다. 아이고, 새 얼굴이네. 여기 처음 오셨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 김대식이라고 해요. 서대문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마포에서 왔습니다. 박민수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으면 일단 번호표부터 받아야 해요. 저기 저 아저씨한테 가서 이름 말하고 번호표 받아요. 늦게 오면 못 받아요. 김 씨의 안내에 따라 박 씨는 줄을 서서 무료 급식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59번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배식 시작하려면 아직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해요. 매일 여기 오세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의요.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 있으면 벽만 보게 되고 밖에 나와야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빨리 가요. 그리고 김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아침, 점심 두 끼 해결하면 저녁 한 끼만 신경 쓰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박 씨는 귀마개를 챙겨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양손으로 귀를 감쌌습니다. 추워요. 이거 써요. 김 씨가 작은 귀마개를 건넸습니다. 나는 집에서 나올 때 2개씩 챙겨요. 항상 깜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기 저 사람 보여요. 오늘 번호표를 못 받았나 봐요. 매일 오는 분인데. 김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70대로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실망한 표정으로 공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분 원래 공무원이었대요.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치료비로 집이랑 재산 다 날렸대요. 10억 넘게 들었다나.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어쩌지? 자신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저분은 어디서 사세요? 작은 고시원에서 산대요. 월세도 연금으로 겨우 내고 식사는 여기서 해결하고.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40년 전에도 이 공원에는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죠.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들의 나이가 지금 내 나이예요. 참 시간이 빠르죠. 그때는 내가 노인이 되면 이런 곳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복지와 연금 제도가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네요. 8시 반이 되자 드디어 아침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번호표 순서대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주먹밥 하나와 단무지 3조각, 그리고 뜨거운 된장국이었습니다. 맛있죠? 이곳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들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 씨는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은 방금 막 이곳에 오게 된 듯 했습니다. 김 씨가 그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어쩌다 여기 오게 되셨어요? 그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이후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집에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치료비로 모든 저축을 다 써버렸어요. 아들이 몇 달 전에 떠났어요. 이제는 혼자 살고 있는데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어서 지난주부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박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모아놓은 돈도 있으시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노년에 비참해지면 결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돈을 함부로 남에게 빌려주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세요. 특히 어깨와 무릎. 이게 망가지면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구립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취업난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의 구인 광고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김 씨가 박 씨를 재촉했습니다. 이제 가요. 점심 배식 받으려면 일찍 가야 해요. 11시 30분이 되자 점심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 무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약 20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4명씩 앉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온 한 노인은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했더라고요. 두 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아내가 아파서 10년 동안 병원비로 저축은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월 60만 원 연금으로 살려니 너무 빠듯해서 1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를 시작했어요. 밤에는 추워서 무릎이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상태가 안 좋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대화에 70대 여성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44살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어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요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면 최소 6개월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미루고 있어요. 연금 80만 원 중 절반은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해요.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쁜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픈 무릎을 붕대로 감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보면서 위로를 받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점심 후 김 씨는 박 씨를 데리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최근 노인 운전자 사고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전은 무슨 운전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 공짜로 타면 좋아요. 청년은 계속해서 노인들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씨는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청년은 화가 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김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노인들이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는 곳을 구경했습니다. 그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바둑판 근처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가길에 그는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 온 노인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마나 버셨어요? 이틀 내내 모아서 12,000원 받았어. 평소에는 새벽부터 나가도 10,000원도 못 버는 게 현실이야. 고물상 주인에 따르면 작은 수레를 끄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는 활동하기 어려워 수입이 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박 씨는 오늘 하루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었던 자신을 반성하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오늘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노후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하루 종일 연락도 없이. 미안해.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밖에 있었어. 내일부터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아볼 거야. 그리고 우리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씨는 오늘 경험한 것들을 천천히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 그들의 삶과 고충,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자신의 생각들.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여러분, 박민수 씨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결코 우리의 게으름이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밤낮 없이 일하며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희생했지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되고 보니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큰 집, 비싼 차.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소소한 일상의 기쁨,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아닐까요?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노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 장기판을 둘러싸고 열띤 훈수를 두는 모습. 그런 순간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조금 더 일찍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들,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또다시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뜨겠지요. 그때 밖으로 나가 만나는 동년배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우와도 같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꼭두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가치는 그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라는 세네카 말처럼 따뜻한 저녁 되세요.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